지금 이제 이 큰 모임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상당히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 제목을 보시면 준비 행위라고 그랬는데 몇 가지 제가 지금 자유통일당의 공약하고 정책 담당자로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게요. 이재명 뭐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 법원에서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 바람에 오늘은 아마 갔죠? 오늘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정말 졸로 하는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 명함이라든지 우편 엽서에 들어갈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지국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자유통일당. 지국 비자라는 말을 고성국 TV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당도 우리가 11분의 지역구 후보를 냈기 때문에 지역구를 우리가 국힘에게 다 내주는 그러한 슬로건을 우리가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포스터가 여러 개 나왔는데 하나만 보시면 2사 운동 그래서 2번과 마지막 줄입니다. 2번과 4번을 찍으면 이재명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지역구가는 자기네가 2번이고 비례는 4번인 것을 자기네가 다 계산을 해서 이런 포스터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도 무슨 포스터가 나오겠죠. 역시 거대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 기호를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준비가 철저하게 나오는 것인데 하여튼 이재명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식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다음이요.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슬로건이 뭔가면 첫째가 자유통일로 가는 비자 8번. 그러니까 자유통일로 갈 때는 비자가 8번이어야 된다. 비자는 알다시피 비례는 자유통일당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우리 멤버는요. G2로 가는 비자는 8번이다. 이렇게 하자는 분도 계시고 지역 이퀄 7, 비례 이퀄 8 요것도 이렇게 넣자는 분도 계시고 7전 8기 자유통일당 그는 4월 10일엔 7전 8기 하자 7과 8을 쓰는 이유는 자유통일당의 지역 번호가 7번이고 비례는 8번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7전 8기 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우리 이 후보 중에서요, 미국에서 사바나 이 미술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마치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디자인 쪽에 박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요 문구를 가지고 알맞는 이제 디자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이제 국민들에게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우편 엽서 크기로 명함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편 엽서 크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우편 엽서 크기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A4의 반 정도로 좀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해서 여하튼 좋은 거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나타내는 기호를요, 디자인을 4개를 만들고 서로 다른 4개입니다. 4개를 만든 다음에 1, 2, 3, 4면 1번 디자인에는 공약 하나를 넣고 공약 1번을 넣고 또 2번 디자인은 공약 2번을 해서 우리가 한 4개 정도를 모으게 되면 자통당의
중요 공약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는요, 자유통일당의 첫 번째 공약은 뭐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아마 자유통일당은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공약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5.18 민주화 운동법 8조가 뭔가면, 우리가 5.18에 대해서는 비난도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 조항이거든요. 그 규정을 우리는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때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는 이 동법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요, 군사법원에서는 11차례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1250명을 다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에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한 2,000명 이상 되는데, 그 중에 1250명을 무죄를 만드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요,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9천만 원씩을 다 지급했는데, 자유통일당에서의 기본 목표는 뭐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폐지하는 법률과 동시에 11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1250명의 무죄 판결을 원칙적으로 다 폐지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9천만 원도 회수할 것이다. 이것이 저희 자유통일당의 기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이요. 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이 법안이 발의된 게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한국 교회가 무서워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당이 계속해서 이 발의를 했고, 민주당도 상당 부분이 동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2대 때 잘못하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목숨 걸고 반대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반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이 예컨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공약이 됩니다. 우리 당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가 있는데, 이동호 사무총장, 이동호 장로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도 지내면서 선거 전략을 많이 만들고 집행해 온 분이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금 사무총장이신데, 그 이동호 총장의 말에 의하면 선거 때는 구호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가지, 4가지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사용할 때 설득력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법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주변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어저께 이걸 다 밝히겠지만, 이명규 변호사가 하는 그 TV에 가서,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선거운동을 해도 가능하다 그래요. 또 제가 이제 가능한 많은 군데를 다니면서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이거는 이명규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진 않지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전국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자유통일당에서 그를 지킨다는 이 프랜카드를 거느냐. 이제 그래서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냐 말이죠. 근데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온 사람만이 우리가 지지합니까? 지난번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였지만 전체 보수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당 후보라야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국민의힘의 소속원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고 전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속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킬 것이다. 그런 슬로건을 우리가 내걸고 있는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이 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일에 야당에 지금 이재명이가 이끄는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당이 되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일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에게 넘어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이에요. 지난 2년 동안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뭐만 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법안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왔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소신껏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번 선거에서 좋은 보수파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될 것이다 뜻입니다. 제가 또 뭘 썼냐면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가면 김건희 여사 문제나 또 공천 파동이나 이종섭 대사나 한상무나 의사 파업과 관련돼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게 한발 양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뭐가 모질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렇게 한발 양보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양보를 합니까? 본인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서 당정 간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양보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지 대통령실이 뭐가 부족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당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왜 연대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유민주와 자유통일이 하나가 되면 모양새가 좋지요. 보수가 연대하는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자유민주에는 중요 당직자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건은 어렵다라고 1차 결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결렬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통일당이 이게 침묵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난을 위임받고 자유민주의 핵심 사무총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자유민주에서는 비례대표를 5대5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귀싸대기를 하나 갈기려다가 그럴 수 없어서 제가 뭐라 한다면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을 때입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그 사안을 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오시면 대표니까 내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밥 먹던 다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저런 인간들 갖다가 나한테 만나게 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고용주 대표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고용주 하나만은 우리가 남자 당선 순번에 그거 하나 넣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해보라고. 목사님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해보라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얘기가 달라요. 남자 1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한번 해보자. 성질 내지 말고. 그러면 남자 1번을 하려면 자유민주와 자유통일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조직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가 한석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컨대 자유통일로 다 들어오겠다라고 해야 될 터인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유통일과 자유민주가 하나의 위성정당을 만들자고 또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사람 보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지. 하나 양보했으면 제가 요거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유민주가 신문에 광고를 잘 내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라 이거예요. 우리 자유민주는 무조건적으로 자유통일당과 하나가 될 것이다. 보수 연대를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 우리가 남자 한 명이 당선될 수 있는 그 고난의 자리를 줄 수 있는 논의를 하겠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따 소리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만 하면 있는데 지금 자유통일당 여기서 배가를 하고 인원을 확대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유민주하고 그 정도 대화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떤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전 목사님이 전혀 대화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당선권까지 한 명을 보장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비례정당을 만든자 그래서 저희가 그게 결렬된 겁니다. 노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끝났지만 걔들은 33번이지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역대 대통령은요 여러분 이제 써놨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때는요 대통령이 됐을 때 다 여소야대였습니다. 여가 작았고 야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다 다섯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했을 때는 다 여대 야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상황이 매우 지금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5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여소야대로 시작했지만 중간 평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여대를 만들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반드시 여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박근혜라고 잘못 썼네. 박 대통령 때는 여대 야소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여대였었어요. 중간 평가했을 때 여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전광훈 목사의 사당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야, 너 똑바로 알아들어. 사당이란 말을 쓰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당이란 말을 쓰려면 그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또 하나는 예컨대 이재명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천하고 또 곧 금년에 있을 수 있는 당대표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에 있는 대선까지 가려고 자신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사당화란 말을 쓰는 것이고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자유통일당은 사당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전광훈 목사 개인의 이해나 이익을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전광훈 목사의 사당이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님이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은 맞지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사당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분명히 그 단어를 구별해서 써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국회 입성의무는 제가 빼겠습니다. 선거운동이 될 확률도 있어서.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유권자를 3천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견해는 2,800만입니다. 이동우 장로는 2,800만이 유효 투표가 될 것이다. 저는 한 3천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명, 6명, 7명 막 얘기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통일당이 이제껏 한 번도 3% 장애를 넘어본 바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럼 대충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3천만 기준하면 195만이 찍어야 세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260만 표가 와야 4명 되는 거예요. 320만이 되어야 5명 되는 것인데 막연하게 근데 우리가 자유마을이 700만이고 뭐가 몇백만이고 그런 구호만 가지고 이런 결실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대구 경북 보수 애국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정당은 놀지 않아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195만 정도 표가 와야 비로소 3명입니다. 2,800만을 잡으면 180만이 와야 3명이고 240만이 와야 4명이 되는 것이에요. 숫자는 여러분 이거 숫자 파악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수학입니다. 3천만 번의 x에 그 다음에 46분의 몇 그것만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유마을 700만 서명 받았다고 그래서 자유통일을 찍는 사람이 300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은 기간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매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께 경고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마지막인데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죄송한데 복권 이야기 하나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하나 해드릴게요. 복권 이야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복권 1등 당첨해달라고 1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 내가 저 인간 10년씩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권을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 나타나셨어. 그 본인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서 하는 말이 야 복권은 사고 기도해 임마. 복권을 한 장 사놓고서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거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서 말로 하고서 옆에 사람이 해주겠지 남이 해주겠지 그래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떤 심정으로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항거하면서 용기 있게 나간 것이에요.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광화문 애국 세력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봅니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친척도 친지도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들이 왜 그런 말을 할 것이냐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광화문 접촉해서 안 되는 천민 취급하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4월 10일이 하나의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90% 문 닫습니다. 단언코 말하지만 문 닫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큼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말이죠. 저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단순한 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저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제가 이게 표수 계산한 게, 제가 비례 4번이니까 몇만 표 얻으면 내가 4번이 내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 아닙니다. 맹세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예컨대 자유통일당에 한 명도 입성을 못 시켰는데, 못 시킨 정당에서 한꺼번에 3명, 4명, 5명, 6명, 10명, 그게 말같이 쉽게 나옵니까?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엄격한 편인데 소극적이죠. 3명 나와도 저는 만세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를 우리가 국회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일하지 않고서는 195만 표, 200만 표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게 덕담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대구 경북의 애국 시민들이 정말로 더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